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9월 6일 기시다 일본 총리 대신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의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아세안 각국 정상이 참가하는 제26차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역 국제 정세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 대신은 북조선에 의한 활발한 핵 미사일 활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북조선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실현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라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은 조선 반도 비핵화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9월 6일 기시다 총리 대신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6차 일본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역 국제 정세에 관해 아세안 국가들은 조선 반도의 비핵화와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 대신은 북조선의 핵미사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면서 북조선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실현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라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이 지역이 성장의 중심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중요한 점으로서 모든 나라가 주권, 영토의 일체성의 존중과 같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킬 것. 대립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의 원칙에 근거한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지지한다는 것. 세계 어느 곳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법치주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세안 각국과 인식을 공유해 나아가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계 경제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하루라도 빠른 러시아의 부대 철수의 필요성과 우크라이나에서의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 실현 및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핵 위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하물며 그것의 사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그리고 강화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는 취지를 말하면서 남중국해에서도 군사화나 위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 권익 주장이나 해양에서의 활동은 유엔 해양법 조약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규칙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인 경제적 위협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 대신은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8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북조선 정세에 대해 전날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일본에서는 피바 농구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럭비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어 있어 일본 대표의 경기 소식이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피바 농구 월드컵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일본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피바 농구 월드컵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농구 세계 1등을 결정하는 올해의 피바 농구 월드컵 2023은 사상 최초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3개국이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농구 일본 대표팀은 1963년 브라질에서 열린 월드컵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후 많은 월드컵에 참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팀입니다. 농구 월드컵 2023에는 32팀이 8조로 나누어 예선을 한 후 세계 1등을 결정하는 결승전은 9월 10일 필리핀이 마닐라에서 독일 대표팀과 세르비아 대표팀이 대전하였습니다. 결승전은 마지막까지 승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 끝에 독일이 우승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순위는 1위 독일, 2위 세르비아, 그리고 3위 카나다였습니다. 저는 TV로 독일 팀과 세르비아 팀의 결승전을 보았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예선에서 독일 대표팀한테 패하였지만 건투한 일본 대표팀의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농구를 좋아하는 저는 일본 대표팀의 전 경기를 모두 보았습니다만 일본 선수에 비해 평균 신장이 큰 타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일본 대표 선수들이
열정과 투지로 싸웠기에 모든 경기가 볼만하였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독일, 핀란드, 오스트랄리아, 베네수엘라, 카보베르데와 경기를 하였습니다만 결과는 3승 2패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에서 6개국이 참가했습니다만 일본 대표팀 외에는 1차 예선 리그에서 3전 모두 전패하였고 일본 대표팀이 아시아에서 최상위로 되어 내년에 파리올림픽의 출장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일본 대표팀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20대 초반의 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미국에 유학 중으로 실력을 연마하여 전미 프로농구 협회의 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일본 농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전미 프로농구 협회는 약칭으로 NBA로 부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조선의 지도자로 된 후 처음으로 초대한 외국 인사가 NBA에서 활약한 데니스 로드맨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릴 때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있던 무렵 농구를 아주 좋아하였다고 김 위원장의 당시의 동창생이 언론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 정권이 발족한 후 북조선에서는 농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북조선에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리명운이라고 하는 선수로 신장이 2m 30cm나 되었고 당시에 아시아의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키가 큰 선수로 알려졌고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NBA 선수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결국은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북조선에서 본 적이 없는 김 위원장과 로드맨 그리고 리명은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정말이지 그의 키는 놀랄 정도로 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일본의 스포츠의 수준에 대하여 전혀 몰랐습니다만 일본은 축구, 야구, 럭비 등의 여러 종목에서 아시아를 대표할 정도로 스포츠가 강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느끼는 것은 나라의 경제 발전은 물론 스포츠도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서만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1조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고 일본과 북조선과의 경제와 스포츠 등의 교류를 통해 북조선의 경제 발전 및 스포츠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피바 농구 월드컵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5월 13일 날에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사이에 로조 스네회담이 여러 개 되었습니다. 이번 스네회담에 관해서는 러시아 쪽에서는 찬스로서 포스토진의
우주기지라는 것을 좀 선택했던 것이 역시 너무 좀 흥미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라고 할까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알아들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아마 북조선의 위성 발사에 관한 기술적인 다른 면에서도 지원 협력을 한 것은 그런 것을 좀 해도 된다고 이런 용이라는 것을 좀 있다고 아마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생각할 때 좀 그 러시아 소련과 북조선 사이에 좀 역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와 좀 북조선의 관계라는 것은 외교 관계로서는 올해 75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좀 돌아보면은 북조선이 항상 소련 러시아에 대해 군사 원조라는 것은 좀 요청하고 특히 점담적인 좀 무기를 좀 공유해 달라고 그런 것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련 러시아 쪽에서는 그러한 좀 그 북조선의 요구에 대해서는 너무 신중하게 대처해왔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이 점당적 무기를 좀 원한다는 북조선의 요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극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역시 북조선의 이러한 좀 정당한 무기를 좀 공유 주겠다면은 북조선이 그런 것을 좀 사용해서 남쪽으로 좀 공격할 위험성이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소련 쪽에서는 항상 걱정하고 있다. 이거를 좀 해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러시아와 북조선 사이에는 그러한 좀 너무 긴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북조선도 물론 러시아 쪽에서는 간단하게 군사적 그런 첨단 기술, 첨단 기술이나 그런 것을 좀 주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좀 너무 적절한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도미사일 ICBM에 관한 뭔가 좀 좋은 기술적인 그런 것이 좀 러시아한테서 얻고 싶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너무 소극적으로 거부할 거라는 것은 당연하게 북조선에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으로서 생각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도 하나만 좀 요구하는 것을 좀 선택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요청할 것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역시 북조선 눈으로서 볼 때 제일 러시아한테서 얻고 싶은 것은 원자력 잠수함의 건설 기술이라고 할까. 그것이 러시아한테서 얻고 싶은 최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역시 북조선의 인공위성 발사라는 것에 대해 협력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사이 좀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북조선의 인공위성 군사 전자력 위성에 관심이라고 할까
북조선의 그 이런 거에 대한 의도라는 것은 뭐 제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외국의 제국 지도자입니다. 돌아보면은 좀 뭐 거의 23년 되었던 것인데 2000년 8월 달에 그때 오키나와에서 G7 사미트 스네페남이 있었고 거기에 좀 참가하러 푸틴 대통령이 일본에 왔습니다만은 그때 일본에 오기 전에 푸틴 대통령이 북조선으로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지도자로서 물론 새로운 지도자로서 생각해도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러시아 새로운 지도자가 북조선으로 좀 방문한 것이 그 전에는 없었던 건데 그때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일 정수하고 뭐 회담을 가지고 여러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 좀 나왔던 것이 역시 북조선의 위성 다른 나라가 좀 대리적으로 발사하는 그런 그 상황에 관해서 그때 푸틴 김정일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푸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북조선에는 그 위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좀 부탁해가지고 대리적으로 발사를 좀 해달라고 할 가능성 그런 것도 푸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북조선이 두 번 위성 발사에 좀 했다가 실패를 했었고 10월 달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발사를 좀 하도록 한다고 앞으로서 밝혔습니다만은 거기에 실패했었을 때는 아마 러시아로서는 북조선의 위성 그런 발사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어떠다는 좀 대리적으로 북조선에 좀 위성을 한 것은 좀 발사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아마 러시아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전 비서와 하는 그런 스낵회담이 보스토친의 우주 기지를 좀 선택했던 거기에 좀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7월 30일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개최된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 인 마에바시에서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기원하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는 그때 수록된 우사미 유미코의 끊어진 이정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来る日も夜空見上げていつしか涙も枯れ果てた
歌に浮かぶ君の顔かすかに香る潮の満ち引き風よこの想いこの祈り叶うなら届くのならば伝えてほしいこの息あの日あの時途切れた道しるべよ忘れることなどないよ引き裂かれてもこれが定めというのであればせめてもう一度だけでいいそっと微笑みぎゅっと抱き寄せそこに待つ愛しい君のもとあの時途切れた道しるべよ諦めないよこの身引き裂かれても捧げても会いたい今すぐ会いたい同じ空を君の見てると信じていいようでわかるよね君へと向かう一筋の道たどり着くまで会えるまで必ずこの手に抱くまで어떠셨습니까? 오삼이 유미꼬의 끊어진 이정표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